오늘도 여전히 병신같은 이명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냐. 영화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타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영상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봤는지.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 팬입니다. 특히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평이 많든 평이 많든 웬만한 마블 영화들은 다 극장 가서 보는 편이라서 극장 가서 바로 봤고, 또 톰하디와 베놈의 마지막 콜라보 시리즈라기에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까지 앉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베놈의 액션씬을 보고 든 생각은? 베놈들 왜 이렇게 약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에도 기타 다른 베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다른 베놈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다른 베놈들 역시 바로 우리의 우군이 돼서 적과 함께 싸우거든요. 그때 베놈들이 되게 약하게 표현돼요. 기존에 봤던 시리즈의 베놈들의 그런 압도적인 무력과는 다르게 무기력하게 빌런에게 잡아먹히고 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는 베놈이 저렇게 약했나? 무수히 많은 의문부가 붙었어요. 그게 마치 옛날 RPG 게임, 특히 삼국지 시리즈 적일 때는 되게 강했는데 그 캐릭터가 아군으로 합류하게 되면 너프가 되거든요. 딱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액션씬도 그렇게 막 멋있거나 마지막 영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이 시리즈 트릴로지의 마지막 편이다 하면은 그 마지막 편에 걸맞는 베놈과 앤디의 조합으로 나오는 어떤 끝장나는 그런 액션을 기대했는데 너프 먹은 베놈의 어처구니 없는 액션식만 보면서 습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베놈 박사들, 베놈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베놈 원래 저렇게 친인류적인가? 아니 갑자기 이게 우군이 돼서 베놈과 함께 메인 빌런 퇴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메인 빌런이 연구소에 쳐들어왔어. 거기서 이제 인간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 학살을 시작해. 그 순간 붙잡혀 있던 베놈 생명체들이 그 인류와 하나 돼서 메인 빌런을 함께 공격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베놈 시리즈의 베놈들은 그리 친인류적이진 않은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되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기타 다른 코믹스나 원본 시리즈에서는 저러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저러한 감정을 가진 베놈들이 많이 등장을 했나?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냐,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할 뿐이지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의문부호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 가장 짜쳤던 장면은 베놈과 앤디가 로드트립을 하면서 만났던 히피 가족들이 미국의 군사 시절 경계를 뚫고 연구소로 들어가는 장면. 짜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모든 허용이 너무 쉽게 용납될 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미군 군사시설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안시설을 히피 가족이 그냥 맨몸으로 되게 손쉽게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되게 거슬렸어요. 조금은 더 영화적으로 우연의 일치로다가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서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을 납득해주는 조금은 더 복잡한 방식으로 경계시설을 뚫고 들어갔으면 안 됐을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는 외계인을 너무 사랑하는 박사님들. 영화에서 보면은 베놈이라는 외계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집단이 외계 생물, 특히 베놈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지켜줘야 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이제
메인 박사와 메인 박사의 부하 메인 박사가 있는데 그 부하 메인 박사의 어떤 행동이 되게 급진적이거든요. 부하 박사 역시 베놈이라는 외계 생명체를 좋아하고 미쳐 있어요. 근데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오고 인류가 이제 위협받는 순간이 닥쳤거든요. 위협받는 순간이 닥치자 군인들이 저 빌런도 인류의 해가 되고 저 베놈도 인류의 해가 된다. 모조리 없애자. 그 순간 군인과 메인 박사의 사이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부하 박사 역시 그 군인 편에 서서 메인 박사를 설득해요. 이거는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우린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 갈등을 2대1이죠. 다수결로 이제 꺾고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던 그 부하 박사가 갑자기 베놈들 편에 서서 우리가 아는 그 메인 베놈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거든요. 그 전 시퀀스에서는 분명 현실을 살아야 된다. 저 베놈들 역시 외계 생물이고 우리 인류의 해가 된다 라고 했던 캐릭터가 어떠한 설명 없이 갑자기 그 다음 시퀀스에서 베놈을 위해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생략이 돼 있어요. 설명이. 다음 질문. 토마디와 베놈의 조합은 마지막일까? 저의 생각으로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둘의 헤어짐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잘 표현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액션 히어로 영화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별이라는 메시지로는 그 메시지 정서를 굉장히 잘 안내하고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둘의 정서적 유대와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을 로드트립하는 장면들에서 되게 잘 보여줬고 그래서 이게 액션 히어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면들보다 그 둘의 로드트립 장면들이 더 인상 깊었었어요. 근데 너무 그쪽에만 힘을 실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어떤 액션씬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거는 트릴로지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서정적인 영화가 아니라 마지막을 화려하게 끝내줄 액션 영화를 기대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앤디랑 베놈이 이렇게 부악 합쳐져서 마지막 빌런들을 뚜까 빼고 그러한 액션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지만 서정적으로는 굉장히 잘 보여준 서정 영화였다. 그래서 나오는 다음 질문. 히피 가족은 왜 굳이 나왔을까? 여기엔 두 가지 답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둘의 아름다운 로드트립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억지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놈과 앤디는 이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멕시코부터 라스베가스까지 둘의 로드트립이 시작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히피 가족을 만나요. 히피 가족을 만나면서 둘의 어떤 우정, 관계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둘의 속마음을 꺼내놓는 어떤 혹은 속마음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캐릭터로서 히피 가족이 작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장치는 그 장치로만 끝났어야 되는데 그 추후에 굉장히 짜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까지가 있어서 너무 그게 이상했다,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유, 억지 메시지를 넣기 위해 그 히피 가족의 아빠의 꿈은 외계인과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건데 그 아빠의 아들은 외계인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히피 가족의 아들이 앤디와 베놈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는 친구 사이가 돼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냥 아무리 무서워하는 존재, 미지의 존재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위한 장치로 히피 가족이 쓰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쿠키가 의미하는 바는 베놈의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과 그 생존력으로 베놈은 반드시 돌아온다. 마지막 베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자기가 없어져야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앤디한테 말을 하고 앤디와 하나 됐던 베놈은 지구로 쳐들어오고 있는 빌런들과 하나로 이제 샥샥샥샥 섞인 다음에 엄청난 방사능 물질을 쏴서 없애버리는 어떤 장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앤디를 토해내고 앤디한테 이건 인류를 위한 선택이고 우린 언젠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기억해줘.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지구를 쳐들어온 빌런들과 같이 폭파되고 녹아서 사라지거든요. 그 장면으로 영화는 엔딩이 나요. 쿠키가 없으면 이제 다들 생각을 하겠죠. 아, 베놈은 저렇게 죽겠구나. 베놈은 저렇게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앤디와 인류를 위해 베놈은 빌런들과 함께 희생했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영화는 쿠키가 있는 히어로 영화죠. 두 번째 쿠키에서 베놈이 새끼 쳐놨던 실험관 통해서 나온 베놈이 바퀴벌레를 숙주로 해서 어딘가로 투르르 걸어가는 장면으로 딱 두 번째 쿠키 영상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해해버리는 방사능 물질 사이에서도 베놈은 생존할 수 있고 또 바퀴벌레 역시 그러한 물질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그 둘이 만나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영화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박사랑 군인이랑 바퀴벌레의 생존력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봤는데 마지막에 그 둘의 대화처럼 바퀴벌레가 그러한 기가 막힌 생존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아, 중간중간에 얘네가 스포를 했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재밌었다 하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다음 질문. 널에 대한 기대가 생겼는지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 소니 마블 유니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마블 유니버스의 타노스 같은 존재로 널이라는 어떤 빌런을 선정해서 새로운 히어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엿보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 빌런 캐릭터가 타노스만큼 매력이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잠깐 나오더라도 쿠키 영상에. 근데 널은 그런 게 안 느껴졌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히어로 영화에 너무 물려버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흥이 안 생긴다라는 이유도 있겠고 소니 마블 유니버스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솔직히 소니 마블 유니버스 베놈 빼고 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뭘 새롭게 전개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스토리 라인에 이끌어 나갈 메인 빌런으로 선정한 널에 대한 매력도도 또 기대감도 안 생겼다. 이 영화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6.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션이 너무 빈약하다. 두 번째,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부족하다. 액션이 부족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히어로 영화 트릴로지의 마지막 영화라면은 그만큼 액션에 힘을 줘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행동은 당위성이 부족하고 너무 급진적으로 행동이 뒤바뀌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6.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편 기대 없이 봤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 2편 기대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3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서 봤는데 낙이었다. 영화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3편이 가장 좋았고 1편, 2편 순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트릴로지의 마지막 영화인데 이 정도밖에 못 만드나 생각이 너무 크네요. 자, 그러면은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거 VOD로 보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